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대를 받아 자리 배치부터 시작되어 역대급 의전을 받고, 또 이어서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 두 나라의 국빈 방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7월 2일 이곳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위쪽 동네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말로 UN 무역 개발회, 이걸 이제 영어로 줄여서 UNCTAD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지위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가 아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그런 진짜 경사요, 경사. 대단한 일인데, 이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후 어떤 개발도상 국가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한마디로 영어로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경우가 이번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쁘고 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뜻깊은 일인 거죠. UNCTAD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어 한국은 선진국가다 라고 그 안건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요.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선진국이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지? 그저 돈을 잘 벌고 나라가 잘 살면 선진국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잘 살고, 또 글로벌한 회사들이 열심히 막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꼭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경제적인 것만 보지는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제일 크기는 하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 귀족인 것처럼.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귀족이라면은 그 귀족만이 갖고 있는 그 아우라, 그 품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돈 많은 국가들은 이제 그 유명한 오일머니라 불리는 오일 국가, 막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비율 말고 총 규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G2라 불리는, 물론 이제 이게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중국도 이 경제 이 규모는 엄청나잖아요. 모든 공장이 다 거기 있고,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럼 중국도 같은 논리로 따지면 선진국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만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이 기준을 총 8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분류 지표를 따져보면은 그나마 좀 객관적인 그런 분석 내용을 따져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 다 알아보려면은 경제학자분이나 아니면은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통계학자분, 그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표를 보시고, 이 표 보이시죠?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그런 것만 몇 개 살펴보자면, 보시면 여기 IMF 있죠? IMF A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에서 선진국 기준을 잡은 거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EIU. 여기는 이제 그 높은 삶, 그러니까 내 삶의 질, 퀄리티, 그런 거에 이제 얼마나 좋은 나라냐, 얼마나 선진된 국가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 또 이제 OECD에서 얼만큼 고소득 회원 국가냐, 뭐 이런 다양한 몇 개 이렇게 눈에 익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통과를 하면은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통계니까 이 8가지 이 목록을 통과하면은 선진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은 어떻고, 그 나라의 뭐 치안 환경 그런 건 어떻고, 또 뭐 교육 수준은 어떻고, 또 인간 개발 지수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구독자는 몇,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 객관적인 이제 분석을 하고, UN 같은 이런 국제 기구에서 오케이, 그 나라는 진짜 선진국이야, 이거를 다 통과했어,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그 나라는 공식적인 선진국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일 기준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스위스, 이탈리아 위동네 스위스가 요것도 많지만 이런 중립하면 또 스위스잖아요. 아무튼 이런 국제기구가 많은 스위스에서 꽝꽝꽝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칭하게 된 건데,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궁금해가지고, 그럼 과연 어느 나라에, 어떤 이 동네 지역에 선진국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곳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이제 이 유럽 동네 있죠. 유럽 동네는 이제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은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고 엄청 나라가 많잖아요. 유럽 국가들. 여기에 좀 선진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그 정도가 있구나, 30개 정도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여기 보면은 뭐 IMF 국제통화기구 이거 기준으로는 세계 선진국이 39개국이 있다고 하고, 또 DAC, 이게 이제 개발원조위원회, 이런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축소가 되죠. 이 경우에는 29개 정도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앞으로 로나 시기가 좀 좋아지고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여행을 하면서 막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Where are you from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 한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 뭐 바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 소식이 제가 알아봤는데 이탈리아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해외 언론은 아쉽지만 관심도 없어요. 아무튼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조만간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국제기구에서 오케이 선진국 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우리 옆 나라에 있는 일본 정도가 조금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쪽이 막 부동산 가격이나 이 은행 싱가포르 막 엘리트들 막 다 거기 있다 그러고 해서 돈이 많고 하니까 선진국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8가지 이 기준, 8가지 목록 중에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 기준 통과가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홍콩도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사실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은 사실상 이제 경제적인 거 말고 토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 GDP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작년에 이제 이탈리아를 GDP적으로 봤을 때 추월을 했어요. 이탈리아가 G7인데 추월을 했으면은 이거 완전 내가 올림픽 챔피언 이겼는데 내가 올림픽 챔피언이 아니야?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전부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건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거고 이제 토탈적인 걸로 봤을 때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는 7월 2일 자료 기준으로 한국이 본격적인 선진국이 됐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이런 색깔 빠진 땀냄새 나는 이런 옷은 갖다 버리고 좀 격식을 선진국 시민답게 차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책들도 엄청 많은데 유식하게 보려고 이제 집에 있는 거 보면 다 여행책이에요. 여행책, 학교 다닐 때 책 이런 거, 여기 뭐 인형도 있고 그런데 책도 좀 읽고 마음의 양식도 좀 쌓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선진국 시민다운 모습을 더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이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곳 유럽에서 굉장히 가까운 차 타고 로마 기준 한 7시간이면 도착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진국이다라는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